안녕하세요. 사랑마스터 브리스 엔젤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만에 연애를 또 하네요. 그동안에 좀 자신감도 없고 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좀 숨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또 타로를 한 번씩 봐주고 또 봐주고 하다 보니까 또 자신감이 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동안에 좀 목소리를 좀 줄여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 연애운으로 다시 한번 부활을 좀 시도해 볼까 합니다. 부활이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음, 이,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영상을 찍는 거는 샵이 있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네요. 그때 샵이 있을 때는, 음, 역시라도 샵이 있으니까 큰 소리를 좀 뭔가를 해도 누구한테 간섭을 안 받기 때문에 민폐라고 생각을 안 하기도 하고, 음, 그리고 한 지금 한 2년 반 전부터 해서 유튜브를 그때도 사실 찍긴 찍었죠. 예,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찍지는 않았지만 또 세종어학당에서 한국어 학교가 전 세계 6개밖에 없었을 때 분명히 제가 한국어가 세계어가 되어서 어, 충분히 그 해외에서도 한국말로 해도 영어하고 뒤처지지 않는 언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해외 가서도 한국어를 사용하면 어, 다 알아듣고 그리고 따로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유엔 어, 언어로 채택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한류 연평으로 인해서 주위에 퍼지기도 퍼져서 한국말을 해외에서 하기 때문에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영상을 보면은 2024년은 바닥을 찍는 해라고 했는데 진짜 바닥을 찍고 변정이가 두 번, 한 번도 아닌 한 번 이미 터져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또 터져서 엎친 데서 엎친 격에 올해 거의 바닥을 찍고 있죠.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을 사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은 제 손을 떠났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제가 딱히 큰 대답을 못 드렸어요. 그렇게 말렸던 분들은 이제 다 그 알아듣고 피해 가셨다고 보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서 봄쯤에 아마 다들 시작하실 거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네요. 그냥 답이 안 보이지만 그냥 책임감 있는 사람을 주방장에 한 명, 홀 한 명에서 한번 버텨라고 그렇게 알바생을 돈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는 상황이 되더라도 좀 버티시는 게 낫다. 어차피 후반기가 되면은 이제 저가 음식점을 통해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의 그 주간 타로 운세에서도 저가 음식점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넓혀간다 해서 뭐, 어, 저렴한 통닭집 12,000원짜리 후라이드 집이라든지 그 국밥 이런 쪽 괜찮을 거다 했는데 국밥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2,000원짜리도 브랜드가 없건 있건 생겨가고 있고 어, 없어졌던 국밥집이 갑자기 생겨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겠죠. 하지만 기존에 있던 데는 못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던 손맛은 못 들어가죠. 오랜 시간 동안 해왔고 물론 어, 12,000원짜리 치킨도 튀기는 게 뭐 그렇게 어렵나 싶지만 안 익고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난하게 따라간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던 다니던 곳에서 다른 저가 음식점으로 바꾸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것 때문에라도 힘드실 거지만 이제 그 대패라든지 그 무한 리필집이 생겨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또 생겨나고 있고요. 어, 이제
무한 리필지가 생겨난 이 마당에서는 이제 마음껏 저가 경쟁에서 뛰어들기 때문에 도시락 업체들, 예, 거기서 서비스로 뭔가 하나 더 얹혀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서비스로 뭐 조그만 컵라면 소컵 해준다고 나와 있었고, 주간타로 온센 인터뷰 보면 분명히 얘기했었고, 어, 기업들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소비를 줄이고 되면 자기네들도 그걸 압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당연히 예전처럼 뭐 물이라도 하나 끼워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컵라면 소컵이 들어오고 있고, 뭐 음료수 이제 시작되겠죠. 반짝해서 9월 말까지 했다지만 10월이 된다고 해서 그 나아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GU라는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다 보면 음료수를 이제 끼워주거나 콜피스 뭐 시식쿨 예전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씩 끼워주는 걸로 아마 굳혀질 겁니다. 이벤트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사람들이 쓸 돈이 없다고 이 앞전에 인터넷에서 그랬고, 음, 소비가 일어나는 시기는 한국 시리즈 기준으로 해서 10월 중순부터 해서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조금씩 늘어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 뭐그 놀부 부대찌개라든지 뭐 9,900원짜리 뭐 밀키트 이런 것도 지금 많이 팔릴 거라 했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를 들어봐도 예전에는 그냥 먹고 살만한 정도인데 지금은 조금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12월이지 않습니까? 곧 수능이 끝난 뒤에는 이제 술집 대박 나겠죠. 근데 이제 술집도 나름입니다. 음, 예를 들면 뭐 요식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 느닷없이 갑자기 뛰어들었다. 근데 그게 그냥 말 그대로 구워 먹는 대패 이런 거 고기 썰면 돼 갖고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막 조리를 해야 되고 한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는데 그런 걸 딱 들어갔을 때 맛이 이상하다 혹은 뭐가 안 익었다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입소문이 또 타고 금방 망할 수도 있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저가 경쟁인데 굳이 돈을 줘서 한 번 정도는 먹어보려고 했는데 좀 입맛이 안 맞고 덜 익었고 뭐 맛도 없고 이러면 다시는 안 가겠죠. 그렇게 비싼 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약전에 또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파리바게트 그리고 샤넬도 판매가 안 돼서 재고 쌓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뭐 이렇게 보면 이랬지만 12월 달을 좀 2024년 12월 달 예상을 해보면 술 저가 술에서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은 좀 연말답게 보내자 해서 사람들이 쥐고 있는 돈을 조금은 풀지 않을까 하면 음, 이 앞전에 조금 뭐 아꼈던 거 살짝은 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서 뭔가 사 먹을 겁니다. 그러면 이전엔 1차에서 끝나고 했던 거 2차까지는 가겠죠. 3, 4차까지는 솔직히 무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전쟁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으로 해서 방산밸리를 만들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좀 방산밸리로 만들어져서 창원시까지 뛰어들어서 52억인가 3억인가 투자를 해서 막 하고 있고, 방산이 주력목을 받는다 했는데 하나가 뭐 하나 디펜스, 하나 엔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뭐 등등 막 이렇게 계속 방산 쪽으로 나가고 있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채권, 제가 주식을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서 추천해드린 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하나 엔진 뜬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예, 약 2년 반 전에는 그것도 인터넷에 얘기를 했었네요. 이 앞전에 언제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효성중공업의 어,
동심포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그때는 부장님이었어요. 지금 이사시인데 그 방산업 쪽을 사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방산이냐 F-35 사면 되지 않느냐. 아니다, 우리는 핵 버튼만 안 만들었지 모든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분이 사서 그때 한 10만 5천 원인가 10만 3천 원인가 뭐 이랬을 때 사서 지금 30 얼마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줄 게 뭐 더 없나 싶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엔진이 국산화가 안 됐더라고요. 엔진만 국산화 시키면 솔직히 국산화된 모든 전투기가 답니다. 엔진 추력. 왜냐면 4대 핵심 기술 이전 안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몇 개월 안으로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었고죠. 또 전차나 이런 거는 LIG 넥스원에서 이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죽쓰고 있고 하나 정밀기계 쪽이 다 지금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겠지만 이제 방산 밸리도 다 구축이 되면서 변화할 겁니다. 실제로 KF-21 뜨고 있고요. 블록 3까지 해서 만들어지면 지금 1에서 2 곧 들어가고 3 들어가고 그리고 나로 엔진도 지금 만들어서 올렸긴 하겠지만 그건 이제 러시아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산 엔진을 전투기 엔진을 달 수가 있다면 거기서 좀만 추력을 높인다. 그래서 그걸 많이 뭉쳤다라고 생각한다면 자력으로 나로에 만들 수 있다. 정찰 위성을 스스로의 기술, 국산 100% 국산 기술로 올릴 수도 있다. 전투기도 마찬가지고 쌍바렌지 지금 해외 갤럭시쭉 쓰고 있는데 그거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FA50A도 솔직히 미국하고 합작해서 같이 올리고 팔리고 있지만 KF-21은 독자 기술로 완전히 돌변해서 엔진까지 개발 완료되면 판매량, 보유 자금이 늘어나는 그만큼 주식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앞전에도 주간 타로 인터넷도 얘기했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8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유는 하나 디펜스든 하나 엔진이든 하나 오션이든 그 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존재를 한다. 왜냐? 레이더 기기에 혹은 모든 전자 핵심 부품은 거기에서 만들어서 장착을 시킬 거기 때문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인터뷰를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이렇게 해주는 게 맞나 희망 고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어야 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희망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한 명에 여러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정적인 그 어둠에 휩싸이는 것보다는 여기에 빛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그 한 명만이라도 그 부정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그 밝은 생각을 한 한 명이라도 저는 끄집어내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타로 마스터가 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유튜브 찍기 귀찮고 또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내가 굳이 왜 찍어야 하나, 사람들 앞에서 나서야 하나, 나는 1대1 대면으로만 해왔던 사람이고 거기 강점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을 보고서 하는 게 너무 좋다라고 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타로샵들이 많이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타로샵들은 거의 다 접었고 없습니다. 다른 직종으로 다 퍼졌고 그나마 최근에 뭐 새로 하신 분들이라면 평생교육을 무료로 뭐 한다 뭐 하여튼 배우는 게 있다 하더라고. 수료증 그걸 수료하고 나서 부업으로 뭐 아니면 뭐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한번 차려서 해보자 하시는 분들 들어오면 망합니다. 사람이 길거리 안 다니고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받고, 그리고 민간 자격증 타로 심리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저는 그거 없습니다. 이유는 엉망진창으로 가리킵니다. 제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로를 정말 굉장히 아직까지도 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좀 유명한 분, 그분하고 같이 한번 소통을 해봤지만 시험 보는 거 보니까 완전 개판을 가르치고 어두운 카드가 나오니까 무조건 어두운 쪽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어둡다고 해서 다 카드가 좋은 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양면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일방적으로 이건 이거다라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걸 타로 심리사라고 해서 자랑을 한다, 뭐 내세운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나름 음, 학구열이고 뭐 그런 걸 봐서 존중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렇게 배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말의 무거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정말 절실한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고, 재미삼아서 와서 봤겠지만 그래도 보는 그 순간에 진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괜히 말 한마디에 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천냥빚도 감당을 하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저도 늘 그럽니다. 저의 과거를 늘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또 지나온 시간들에서 내가 또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아직도 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반성이 자신의 영성 공부, 말 그대로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타로 마스터라는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영성 타로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필기를 해갖고 막 해서 읽어내서 한다고 하지만 거의 외워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타로는 78장, 네, 78장이죠. 근데 그거를 하나에 10개씩 한 780장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바닥바닥 외워가지고 하고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하고, 그렇죠. 그게 대부분이죠. 저는 이 카드를 딱 봤을 때 본능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모릅니다. 이 카드에 10개의 의미가 있다, 10개의 의미 저는 모릅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이건 이거 보이니까 요거 맞나 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거 맞다 그럽니다. 영성 타로에는 자신, 제가 배웠던 걸 그렇습니다. 자신이 본능적으로 해석하라 할 때 그 카드의 주인공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각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카드마다 설명을,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서 보편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서 중간중간에 떠오르는 이미지라든지 중간중간에 떠오르는 이미지 통찰력이라고 부릅니다. 직관력은 딱 보이는 그 그림 안에서 보이는 그걸 해석하는 그거고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 되고 싶진 않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타로 마스터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분리를 했습니다. 저 같은 영성 타로는 집안의 어떤 이유에서 꾸준히 무당이 나와야 되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 꾸준히 나와야 집안의 업보를 정리할 수 있는 내력이 있어야지 이쪽으로 통찰력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음, 대부분 다 돈 때문에 시작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망하더라고요. 집안에 뭔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건 집안에 조상신을 모셨던 분이라든지, 그게 아니면 촉이 좋다라든지, 촉이 좋더라도 그걸 잘못 사용하는 예가
있죠. 어떤 거냐면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심리학 기초를 하기 때문에 질문을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제 주위 사람한테 그냥 어,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제가 맞춰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맞추기도 하는데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지금 일터에서도. 근데 항상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질문을 알아야 그쪽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딱 봐도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 안 하고 이렇죠. 이거 아닌가요? 맞나요?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의문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질문을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딱 이러거든요. 혹시 이러이런 문제가 있거나 이러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라고 선택지를 미리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거기서 답이 나오고 둘 중에 하나 맞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카드를 안 보고 사람의 눈을 보거나 표정을 보거나 손짓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혹은 그런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뭐 딱 봤을 때 돈 뭐 한 번 더 보죠가 아니라 여기 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카드 한 번은 이 안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있으면 제가 어떻게든 해석해 드리겠는데 아니면 한 번 더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돈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봐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대신에 뭐 친구라도 데려오시겠어요? 아는 사람한테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라고 해서 한 번 더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뭐 하고 싶은 얘기를 참고서 지금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인트로가 길어지는데 그래도 속이 후련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웠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거에 저의 내면의 힘이 돼서 이렇게 다시 힘차게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제 내면 깊은 곳의 아픔을 치유하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힘든 걸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제가 직접 겪고 그리고 직접 듣고 직접 통찰력으로 본 세계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면서 마음을 치료해주고 싶고 영혼을 구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또 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 뒤집어 놨습니다. 오늘 주제 나의 소울메이트는 뭐하고 있나요? 이런 주제입니다. 오랜만에 연애 오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한번 외쳐보고 싶으네요. 예. 연애운은 본인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재밌습니다. 이유는 이 드라마 재밌네 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그러면 선택할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면으로 뒤집어 놨습니다. 앞면 화려하죠? 네. 선택할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 카드 번호 공개했습니다. 타임라인에 남겨둘 테니까 그거 보시고 당겨보시고 자기 카드가 아니다 싶으면 다른 번호를 한번 선택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네, 과거의 자리입니다. 과거의 자리에 천천히 어떤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1번 분의 소울메이트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응원이 있고 혹은 기인이 등 떠밀려서라도 우리가 천천히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확신을 쥐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천히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는 아니고요. 어쨌든 두 명이 나를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과거의 자리. 현재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돈이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안정된 돈을 쥐고 있다라는 거지만, 이게 소울메이트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별일이 없다, 편안하다, 이유임즉슨 감정이 흘러 넘치기 때문이다. 이게 좋은 쪽으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결론 쪽에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핵심을 봤을 때 보면 역시라도 겉으로는 이렇게 그냥 안정된 환경에 놓여 있겠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감정이 흘러넘치는데 그게 딱히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흘러넘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카드가 나올지도 몰라요. 항상 그래요. 이 좋거나 우울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주위 카드들을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너무 좋아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강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제 느낌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주위 카드들도 그렇게 좀 어둠과 밝음이 같이 공존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그림만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카드를 보면 현실을 아예 외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위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안 들은 척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지 말아라. 현실을 직시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주위에서 봤을 땐 현자 카드가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봤을 때도 나옵니다. 뭔가 마음속에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 현자가 될 동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쌓아놨을 거기도 하고, 이 돈이나 현실적인 문제로 가지고 고민 중이기 때문에, 돈이라고 한다면 이질적인 면이 될 수도 있고요, 이직이나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이제 사람이라면 연예가 되겠죠. 그래서 내 소울메이트를 찾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속마음을 봤을 때 새로운 미래를 꿈을 꾸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바라본다는 건 이직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돈 쪽으로 안정되어 있다라는 현재가 봤을 때는 연애 쪽이 아닐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카드이기 때문에 과거에 상처를 접어두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고, 트라우마를 극복을 한 뒤에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결론 카드. 네. 현재 어떤 분이 있을 수도 있다. 돈 쪽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데 뭘 더 돈으로 더 벌 수 있을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연애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 할 수 있고, 쥐고 있다는 건 어떤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혼자 생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속마음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쥐고 있는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우울합니다. 좌절, 그리고 안 좋은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자기 스스로도 안 좋은 생각들을 함으로 인해서 깎아먹고 있다. 그래서 그걸 쥐고 있다는 것은 트라우마를 가지고서 이걸 극복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야 연애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 트라우마를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길래 절망까지 갔는가, 우울증을 빠져 있는가. 겉으로는 상당히 냉철한 척 하고 있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음은 좀 많이 힘들다. 그럼 여기
속마음을 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겉행지 속마음은 무엇인가요? 짝사랑인데 바라만 봐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 자신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이 반복이 될까봐 다가서지 못하고, 자신이 다가서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짝사랑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말하지 못한 자신이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그거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은 어떤 큰 확신을 섰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바닥이라서 확신만 가지고 있고, 나중에 황금빛 미래를 꿈꾸는 말 그대로 나중이라는 거죠. 내가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이 되면 너한테 다가갈게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건지,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혼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근데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빨갛습니다. 하지정맥류라든지 어쨌든 불편하다, 다리가. 그리고 스스로 솔로가 되기를 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울메이트니까 한 8장에서 좀 2장을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빠르게 뭔가 회복을 하고 싶고, 그리고 빠르게 다가가고 싶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한테.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일까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 나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인데, 저게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거겠죠. 새 출발이 가깝습니다. 왜냐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속마음은 이렇다. 그리고 대체 어떻게 해야라는 건지.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했지만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를 하지 마셔라. 장인의 정신으로 혼자서 많은 생각을 여태까지 했습니다. 80%나 했는데 이제 20%를 더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1번 분의 소울메이트 대체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현실적으로 힘든 것만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좋은 감정이 있는데 자신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이 한 장 차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행한 감정을 긍정적으로 옮겨 보셔라 라는 겁니다. 일단 1번 번에서 소울메이트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 소울메이트는 내 주변 사람일까요? 주변 사람이 아닐까요? 현재 지금 주변 사람이 있는지. 현재 자기 주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속이 속상하답니다. 이분은 지금 친구들하고 놀기 바쁜 솔로인 걸로 봅니다. 친구 같고, 혹은 알고 있는 상대이지만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공적인 사람, 개인적으로 연락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연락처가 알아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1번 분한테 다가올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가올까요? 상상만 한답니다. 상상연애, 상상만 하고 있고, 꿈만 꾸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1번 분의 소울메이트와 잘 되려면 1번 분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고집이 좀 셀 겁니다. 하지만 잘 보듬어주고 가라.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보면, 욕망을 억제하는 겁니다. 간신히. 억제하지 말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 대체 어떻게 알아볼까요? 1번 분이 알아보려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분이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 때문에 드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의 소울메이트는 지금 간절히 과거에 뭔가를 원하고 있는데 재회에 대한 카드입니다. 재회에 대한 카드가 별이 또 떠 있네요. 간절히 원하고 하늘의 칠성, 7개의 별, 하늘의 어떠한 신조차도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카드. 근데 지금 현재는 과감합니다. 어떤 자신의 생각을 과감히 표출하기도 하고 나의 생각을 따라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나한테 뭐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일적으로 봤을 때는 좀 높은 위치에서 지시를 내리는 그런 쪽이 되겠죠.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쉬운 게 없다랍니다. 하지만 나는 주위에 있는 뭐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 혹은 독특하거나 좀 눈이 높아서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연애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왜? 주위에 이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번 카드는 연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만 있는데 그것을 현실로 이뤄내라. 연애에 대한 생각만 있어 갖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움직여야 돼. 왜? 내가 쥐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이 있으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연애에 대한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이셔라. 주위에서 봤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했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자신감이 없다. 혹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놓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생각, 그 생각을 놓게 돼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속마음입니다. 속마음은 이렇게 혼자만 만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속은 아니기 때문에 10% 정도는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발목이 안 좋을 수도 있다. 혼자만의 만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90% 만족을 한다는 거. 그리고 결과를 봤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학에 대한 카드입니다. 이번 분의 소울메이트는 이러고 있네요. 인기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속마음 여기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튼 뒤에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장시간 고민한다. 이런 두 가지의 생각을 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민에 깊이 빠져있다.
마음속의 고민입니다. 이 생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재회를 원한다면 글쎄요, 어떤 인연의 시작이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일단 이번뿐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보셨으면 되고요. 여기 한번 더 펼쳐볼 겁니다. 일단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카드. 자, 쉬운 게 없는데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자, 보겠습니다. 저 막대기 뭔가요? 힘든 사람. 욕망을 누르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그러면서 달려가고 있고요. 좀 상대방의 고집이 2번 분일 수도 있고 어떤 상대방의 고집이 센 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흰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좀 소심하게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고 때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말을 실수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쥐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쥐고 있는 저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시나 트라우마나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까 하고 미련 때문에 그렇고 재회를 원하는 대상과 다시 재회를 했을 경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까봐 이렇게 된다. 미련을 가지고 있다. 두려움이겠죠. 트라우마. 쥐고 있는 펜타클 뭔가요? 다시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게 미련으로 남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거래, 좋은 만남, 좋은 결정에 대한 거래에 대한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언 카드,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이번 번에 소울메이트 황제 카드 똥고집입니다. 그래서 절대 자신을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번뿐만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니라는 거 염두해 주시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조언, 상세한 행동 조언.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에 휩싸여서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콩깍지가 좀 씌여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분의 소울메이트 내 주위에 있나요? 이번 분의 주위에 있나요? 주위에 있지 않나요? 주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있지 않나요에서 봤을 때 안정된 환경이 나왔습니다. 근데 간절히 원한다는 건 이미 주위에 있다라는 거겠죠. 있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있다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있었고 재회와 관련됐기 때문에 헤어졌는데 다시 보고 싶거나 혹은 스쳐 지나갔는데 이미지 강렬해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먼저 고백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것도 되고요. 업무적으로 만났을 때는 사적으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일터에서 만났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라든지 내가 또 트라우마까지 가지고 있으면 지켜먹을 수밖에 없다가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떠오를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근데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혼자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다. 온통 어떻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깜깜하죠. 마음속에서 온통 그
이번 번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방법을 찾고 있나 봐요. 상황이 안 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 분의 소울메이트는 이번 분한테 다가올까요? 다가오려고 하는 그 움직임은 없겠지만 속앓이를 많이 했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먼저 움직이려고 다가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근데 생각만 있다라는 거. 고민이 많이 속이 타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번 분이 이 소울메이트 분과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이 많습니다. 이번 분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빠르게 다가가고 싶기도 하고 뭐 생각이 많기도 많은데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하거나 빨리 상황이 안 따라주면 빨리 다가온다는 게 좀 안 되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분 여기 소울메이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분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현실적으로 안정이 된 편안한 사람 그리고 안정된 가정을 가졌다. 혹은 편안하지만 나한테 아무 행동을 안 하는 대상.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쉬운 게 없다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은 인기가 상당히 많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족같이 편안하게 날 대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잡으셔야 된다. 왜? 다른 분들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그냥 수줍은 척, 마음이 있으면 수줍은 척하고 부끄러워서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너기 힘들 텐데 이분은 굉장히 편안한 척 다가온다라는 거죠.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사실 속마음에서는 주위 이상이 그렇게 많아도 이번 분을 마음에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의 소울메이트 뭔가 끝났답니다. 드라마가 끝났거나 과거에 이걸 보기 전까지가 과거입니다. 봤을 때 뭔가 트라우마가 끝났다라든지 해서 깔끔하게 끝났다. 그렇지만 끝나오리 위해서 난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 그래 피까지 흘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이다. 지금 현재 모습을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뭐 드라마를 끝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간절히 바라는 카드가 나왔고 이게 연애 쪽인 것 같아요. 예, 트라우마를 안고서 이따 해결하고 주위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하소연 같은 거 연애에 관련된 하소연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주위에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은 하소연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는 타입인 거고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혹은 무언가가 끝났는데 전 연인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근데 그게 끝났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매우 좋아서 죽을 것 같이 뭐 힘이 드는, 그냥 그 사람밖에 안 보인다 뭐 이런 느낌. 자 보시면 여기 간절히 바라는 카드입니다. 오직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고 재회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재회를 간절히 원하지 말랍니다. 하늘이 도와주고 있는 재회인데 자신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언뜻 그리워할 필요가 없다. 본인이 직접 움직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위사람들 다 얘기를 할 정도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음, 3번 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주위에서 봤을 때 좋은 연인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 확실히 이분이 직접 나서서 그 사람을 잡아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3번 분의 소울메이트 분은. 근데 이제 주위에서 봤을 때는 그렇고, 지금 현재 속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다. 언젠간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혼자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지켜만 보는 거예요. 지켜만 본다는 것은 혹시라도 적극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뭐 SNS라든지 이런 걸 많이 뒤져보겠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난 뒤에 뭐 움직이든가 하겠죠. 그래서 현재 싸웠거나 누군가 싸웠거나 그 싸웠던 기억은 이제 떨쳐냈다 보니까 그냥 사소한 문제로 엮여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사소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여러 개 엮여서 음, 그 머릿속에 지끈거릴 수도 있겠지만 시뮬레이션도 포함됩니다. 그냥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로 자기 혼자서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됩니다. 싸웠던 기억이 남아 있어서 적극성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트라우마도 없을 것이며 그냥 망상하니까요. 네. 거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혼자 사소한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문제도 되고 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연애를 하는 게 힘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그 사소한 문제라는 걸 일단 속마음을 파보면 알겠죠. 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지. 현재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간절히 이렇게 바란다고 하면 그냥 그 행동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재회를 원하는 게 확실하게 좋은 행동인 것 같아. 현명한 행동인 것 같아. 하지만 방향성만 찾는다면 언제든 내가 움직이겠다. 방향성을 지금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강한 의지를 잡고 있는 건가? 현실적으로 안정. 지금 현재 편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안함을 깨고 싶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안정된 직장을 찾아서 돈이 있어야지만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되게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일단은 자리를 잡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속마음. 자, 그렇다면 이 펜타클 이게 뭐 하는가요? 역시 마음속에서는 겉에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은 그거에 둘 다 포기를 못한다. 안정된 상태에서 연애를 하고 싶은데
한편으로 봤을 땐 연애를 너무 하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고 고백하고 싶다. 그 두 개의 결론의 지금 답을 내리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편안한 척하면서. 자, 그러면 저 무엇으로 이렇게 고민이 깊은지, 마음속 깊숙한 곳에 혼자 솔로가 되길 원했는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역시라도 재회를 생각을 하고 있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너무 극한의 상황에 스스로 원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뭔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막대기가 굵은 걸 봐서는 굉장히 책임감을 요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강한 의지를 지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힘들고 뭐 다리도 좀 불편한 상황이지만, 다리도 아픈 상황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재회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 저 마음속 깊숙한 곳에 빛,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속에는 수시로 보고 싶고 수시로 떠오르고, 그런데도 누르고 또 누르고, 일도 바쁠 수도 있겠네요. 바빠도 끊임없이 생각이 나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재회거든요. 수시로 보고 싶고 매초, 매분, 매시, 매일 이렇게 계속 떠오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수시로 올라온 저 생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다. 앞에 얘기를 했다시피 당장이라도 들이밀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고백해버리고 싶다. 거절이고 할 거 없이 그냥 들이밀겠다. 내 생각만 얘기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 수시로 온다. 자, 그렇다면 전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속에니까요. 당장이라도 다가가고 대시를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대시를 해서 안정된 연애를 하고 싶다. 속마음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연결시키면 너무 3번번의 소울메이트 분이 간절히 원하는 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카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대체. 부활. 부활의 의미도 있지만 되돌릴 수 없는 끝이란 건 이 사랑과 저 끝났다라는 생각을 버리셔라.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3번 분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소울메이트 분의 상황상 그 사람과 일단 끝났다는 생각하지 말랍니다. 물론 소울메이트 분이 3번 분만을 대상으로 해서 오면 좋겠죠. 하지만 그러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만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3번 분에 다가왔을 때 3번 분이 잡을 수 있게끔 또 리딩을 또 해드릴 거니까 그거 나중에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상 어떤 간절히 보고 싶고 다시 재회를 하고 싶은 분과 끝났다는 생각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정확한 행동적으로는 무엇일까요? 욕망을 엄청나게 누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까스로 눌러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이분은 잘 된다. 자, 그러면 이분은 3번 분의 곁에 있는 분인가? 아닌가요?
곁에 있고 곁에 없을 수가 없네요. 있습니다. 있고요. 왜냐면 곁에 있다면 좋은 만남입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이제 좋은 미래를 꿈꾸는 것 같아요. 3번 분하고 이미 만난 적이 있고 만나고 있을 수도 있고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은 아닐 리가 없는데라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어, 철저하게 속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어, 그냥 말 그대로 마음을 문을 닫았을 뿐이지 사실 3번 분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뭐 싸웠던 기억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고 한번 만났었던 사람인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하고는 절대 안 되겠다. 장시간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공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어,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분 다 대화가 잘 통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잘 어울릴 것 같고 좋은 인연인 것 같고 음, 어떤 이유에서든 보니까 이분 한번 만났다가 다시 만났던 관계라고 한다면 음, 굉장히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있었던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사소한 일도 시뮬레이션, 사실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엮여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가오지 못하고 이거 공적인 자리죠. 이제 일하는 일터에서 만났다. 여러 사람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또 3번 분이 또 인기가 많은 사람일 경우에는 혼자서 막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로 엮이겠죠. 인기가 많은데 저 사람을 좋아하는 대상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다가가기에는 너무 인기가 많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나는 지금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위치가 낮아져 있다. 뭐 이런 사소한 문제들 너무 엮여 있겠죠. 세네 가지, 네 다섯 가지 정도. 많게는 네 다섯.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니까 막 세 개에서 뭐 다섯 개에서 되겠네요. 그런 거가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3번 번하고 잘 만나고 좋은 인연이고 소울메이트가 한번 만나서 스쳐 지나갔던 계속 뒤에 끊임없이 생각이 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만났다 헤어졌다면 다시 재회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날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3번 번이 상대방은 뭐 이렇게 썬카드 나왔죠. 지금 마음에 담아두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좋아하는 감정이 눈에 보였다는 얘기죠. 주위 사람한테도. 음, 그리고 공적인 관계에서 헤어졌고 좀 몇 개월 지났고 그래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소울메이트를 만났다는 것 자체는 쉽게 잊혀지지 않고 다시 어떻게든 이어집니다. 물론 만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였다면 상관없지만 공적인 관계에서 만났어도 일단 대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울메이트들은 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깨지게 돼서 뭐 다시 못 만나고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한 번이라도 사귀지 않은 존재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방식이든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나만의 망상 때문에 시뮬레이션 혼자서 막 돌리고 있는데 사실
그게 별것도 아닌 거였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그 사람과 좋은 인연과 혹은 결혼까지도, 연인이고 결혼까지도 가능한 관계일 수도 있다. 3번 부분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본인 상대방 분이 봤을 때 좀 많이 좀 사소한 거에 신경을 많이 쓰이는 거 봐요. 원래 이런 타입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타입입니다. 근데 이제 뭔가 생각이 많은 거예요. 3번 분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 이분이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자, 그러면 2번 분, 2번 분이 3번 분, 3번 분은 이 소울메이트가 다가올까요? 언제든 주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바라기만 바랄 겁니다. 먼저 다가오길 바랄 건데, 이분이, 나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주위에 이분다고 알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전달 대신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이 연락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 자신이 움직이시는 거죠. 자, 그럼 3번 분은 이 소울메이트 분과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 3번 분은 마음고생이 좀 심한 것 같아요. 하지 말랍니다. 맞죠? 제 말대로 그냥 마음 편히 기다리시면 된다고. 그러면 알아서 다가옵니다. 어차피 이분이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이게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죠. 어쩌겠습니까? 계속 답답한 상황에 계속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3번 분의 소울메이트 분은 자신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움직입니다. 행동파거든요. 자, 그렇다면 3번 분은 이 소울메이트 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내 사람 만들 수 있을까를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여기 또 3명이 있고 여기 3명이 있네요. 주위 사람들 한테 좀 의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돈이 불이 안 들어가 있죠. 펜타클에 불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돈이 안정적이 있어야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나를 3번 분을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주변을 맴돌 겁니다. 그러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티가 안 낼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하고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더라도 일단 그 상대방의 주의를 맴도는 거가 가능하고 그 주위 사람들이 수소문을 또 하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널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 딱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다가 자꾸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막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3번 카드 리딩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럴 리딩이 때문에 드릴 수 있다는 점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자리, 4번 분의 소울메이터의 과거의 자리는 이렇게 저울질을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한테는 관심을 안 주고 이 사람한테는 관심을 조금 주는 우리 저울질부터 한마디로 간을 보고 있어서 그냥 그 사람을 멀리서 바라만 보기도 하고 안부 인사 정도만 묻는 그런 과거의 모습이다. 현재 보시면 이렇게 보면 딱
호기심 이런 것도 있고요. 섣부른 감정 표현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설렘이 가득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왜 그러냐, 끝났다, 뭔가 관계가 끝났다라는가, 드라마가 끝났다, 그래서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고 어떠한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주위 사람들한테 하소연하고 있고, 전파, 말 그대로 나의 말을 길게 전달하고 있다, 하소연. 두 명이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열쇠를 쥐고 있고요, 자신이. 그리고 조언은 반대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하소연하거나 주위 사람들한테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야 좋은 쪽으로 풀린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돈이나 사랑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마음도, 힘든 내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옆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제3자 입장에서 주위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도 힘든 와중에도 자기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속마음 보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걸 수도 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인 걸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안정된 환경에서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간절히 원하는 게 뭔가 있고, 상대방을 간절히 원하거나, 혹은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돈 쪽으로 힘든데, 뭐 사람 쪽으로 힘든데,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어떤 문제인지 속마음을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타워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정.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있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답니다.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쌓여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을 직시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 이게 신입사원을 뜻하기도 하는데,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 행동으로 무조건 움직이겠지만, 움직이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바로 반드시 행동할 거라는 거. 자, 그렇다면 잡고 있는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인 문제, 말 그대로 돈이나 사랑과 관련된 문제. 돈적인 문제라면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지, 혹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혼자서 고민하는 것. 자, 저 펜타클 무엇을 의미할까 했지? 풍요. 맞네요. 그 상대방의 4번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4번분이든 아니든 그 상대방의 옆자리에 앉고 싶다. 임산부에 대한 카드기 좀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관계라는 게 상대방의 옆자리, 그리고 아이까지도 생각하는 관계일 수도 있다. 풍요. 무엇을 의미할까? 상실감이 크다. 옆자리에 앉고 싶어서 상실감이 크다.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헤어짐이 있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갑작스럽게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일터에서, 공적인 관계에서 만나게 되면 이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헤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섣부른 감정 표현이지 않을까. 갑자기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쥐고만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어떤 말을 전달하고 싶다. 왜? 갑작스럽게 너한테 상처를 줘서 끝냈어. 그래서 마음에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두근거리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섣부른 감정이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듯. 그게 너의 옆자리였다. 자, 그러면 상실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이게 상실감이랍니다. 그럼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나 봐요. 사람들하고.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들, 많은 힘든 일들을 가장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실감이 큰 거겠죠. 다가가고 싶은데 갑작스럽게 어떤 일로 인해서, 그래서 상대방한테 다가갈 수 없는 상황. 하고 누군가 돌아가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삼도천이라 해서 그런 상황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삼도천, 누군가가 잊어서 상실감이 크다 보니까 누군가 옆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을 혼자서 마음속에서 두고서 내가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왜? 일단 현실적인 안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겠죠. 자, 그러면 저 카드는 무엇을 의미하길래 저 카드가 나왔을까? 혼자서 다 감당해내기로 했다라는 거 맞네요. 10가지만 뽑고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온통 성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져 있고요. 내가 원해서, 내가 책임감이 강해서 그 상황을 원했고, 환경도 그 상황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인 것 같아요. 혹은 어떤 사람과 엮여 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엮여져 있는데 그 마음을 안고 혼자서 간다. 한마디로 여기 풍요, 어떻게 하면 너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이유는 지금 내가 너무 상실감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서 안고 가야 될 문제가 많은데 너와 나는 어떤 식으로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가고 싶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 힘들겠지.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와중에 내가 너의 뒤를 책임을 져줄 테니까 같이 힘든 걸 헤쳐나가자. 그럼 언젠가 우리 괜찮아지겠지. 그래서 그 고리에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엮여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상황에서 사귀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귀고, 그리고 결혼까지도 가고 아이도 낳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하지만 속마음이기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다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사이가 갑작스럽게 끝났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도 또 있다는 거죠. 촉이 좋으신 분일 수도 있네요. 물론
상대방 분도 촉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알겠죠. 어쨌든 만날 것이다라는 거. 조언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 대체? 데스 카드가 지금 죽었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이게 지나고 나면 다시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시라도 본인의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제 촉이 굉장히 4번의 소울메이트 분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본인이 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말 그대로 상황, 환경도 안 좋고 나의 몸도 마음도 이렇게 죽었는데 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는 본인이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본인이 모든 걸 다 감당해 낼 테니까 같이 한번 힘든 이 상황을 이겨내보자라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걸 전달을 한다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힘내서 이겨내자. 둘이 뭐 원룸에서 살고 나중에 또 돈 모아서 괜찮아지면 투룸도 살고 전세도 살고 뭐 이런 거겠죠. 정말 촉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한 행동 조언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의지는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자존감은 바닥이다. 근데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앞에 얘기했다시피 속마음에 있는 걸 현실로 행동으로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한테 지금 우리 이렇게 힘든, 돈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나아가자. 같이 함께 사귀어서 결혼까지도 가보자.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 현실적인 문제로 힘든데 옆에서 힘들게 한다는 것은 연애 쪽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은 따로 있는데 옆에서 예를 들면 친구나 어떤 사람이 대시를 했거나 혹은 사귀고 있던 사람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나 끝났거나 근데 이 카드는 트라우마를 끝났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봤을 때는 그냥 주위에 현실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네,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면 커플들이 이제 솔로인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나도 알아 아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돈적으로 힘들어 근데 어떻게 연애를 해? 이런 건데 일단 속마음이 맞다니까 촉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4번 번의 주위에 이분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하나였을 때 좌절이 떴습니다. 그러면 스쳐간 촉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면 4번번의 회상 속에서 존재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이분 또한 갑작스럽게 헤어져서 마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왔고 한순간에 끝났다라는 것 또한 역시라도 두 분이 4번 분하고 이 소울메이트 분이 스쳐 지나갔던 공적인 관계라든지 일적으로 만났다든지 해서 어쨌든 대화를 해봤던 사람입니다. 좋았던 감정을 나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과거에 그래서 4번 분이 이렇게 4번 분의 옆에 없으니까 좌절스럽긴 하겠죠. 하지만 만났으니까 이걸 알겠죠. 지나고 나서 근데 어차피 우리는 소울메이트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
4번분이 이걸 보는 이유가 있겠죠. 다시 만나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주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좌절했다. 어쨌든 좌절했지만 이렇게 끝냈다라는 건 역시라도 이분이 다가올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하다. 속이 시커멓다고 너무 그 생각을 많이 해서. 자, 그럼 4번분. 4번분의 소울메이트는 4번분에 다가올까요? 이분 아픈가 봐요, 지금. 아파서 못 다가가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거긴 하겠지만, 여기 보니까 10번 칼 중에 P도 있고요. 근데 여기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그게 요 두 개의 칼이 만나면 아파서 꼼짝도 못 한다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픈 상황이라서 못 올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현실을 완전히 외면해서 옳다. 자신이 지금 이걸 천천히 뭔가를 해보자라는 그런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현실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4번 분 2분하고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 사소한 문제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구설수, 그냥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현해라 도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사소한 거 하지 마시라. 그럼 4번 분은 이분을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간절히 재회를 바라고 간절히 원한답니다. 원통에 4번 분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역시라도 하늘이 이어준 관계일 가능성이 높고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맞겠죠. 근데 하늘이 도와준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루시퍼 악마지만 그래도 엮어주고 있고요. 하늘이 이렇게 조상신이라든지 여러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이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빛나고 그 사람을 온통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 그게 맞습니다. 어쨌든 4번 분 같은 경우는 뭐 딱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분이 지금 뭔가 아프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해도 언젠가 천천히 다가올 생각이 있습니다. 우린 신이 엮어진 관계다. 물론 이게 좋은 관계가 될지 나쁜 관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카르마, 똑같은 일이 반복이 계속해서 될지라도 우리는 엮여 있다.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해도 또 만날 수밖에 없고, 혹은 전생에 신이가 또 전생에 만났던 관계인데 다시 또 이번 생에 만났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전생에 뭔가 정리되지 않는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속이 시커멓게 다 들어간다면 서로가 좋은 관계, 연인 관계였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서로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제대로 된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진심을 숨기다 보니까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겠죠, 서로가. 하지만 이번 생에 엮여져 있다. 전생 영역에서 봤을 땐 이번 생에는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있는 것 힘껏 힘든 상황에서도 솔직하게 다가가고 다 털어놓고 후회 없이 사랑하라는 하늘의 계시일 수도 있다는 점. 4번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딩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이 때 드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의 소울메이터 분의 과거는 온통 마음속에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하고요. 이게 사람이나 돈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러버스 카드인데 보면은 여기 안정도 있고 하는 걸 봐서는 감정적인 문제, 연애 문제 쪽, 사람 문제 쪽일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프거나 혹은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고생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심하다. 사실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지만 마음은 있어요. 그 생각이. 근데 이렇게 마음고생이 심하다. 장시간 마음고생을 하다 보니까 컵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카드는 상대방한테 뭐 철벽 치든지, 이거는 내 마음을 완전히 문을 닫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닫지 말아라. 마음을 오픈시켜라. 주위에서 봤을 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있다. 한마디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이 있긴 하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좋을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거,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를 혼자서 생각하는 거죠. 시간, 수학에 대한 카드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때를 기다리는 느낌. 근데 속마음은 러버스 카드입니다. 이제 사랑으로 가득 찼는데 그 사랑이 마음속에 있다는, 속마음속에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 봤을 때 매우 행복하다. 그럼 겉모습과 속모습이 완전 다른 느낌이 있어요.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마음을 파보면 알겠죠? 러버스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체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싶다.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 밀어붙이는 거는 행동의 제왕. 자, 그렇다면 저 잡고 있는 막대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과감하게 행동하고 싶고, 그것이 러버스 연애로 이어지고 싶어하는 속마음.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 대체? 끝낸다. 무언 것을 끝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혼자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 러버스. 그동안에 생각이 참 많았었는데 그 생각을 끝내고 어떤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겠죠. 자, 이 꽂혀있는 칼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으로 힘들다. 근데 좋은 감정은 있었고, 근데 현실적으로 힘든 게 조금 더 중요한 점 저희로 많았다. 근데 그 생각을 끝냈다라는 거니. 자, 현실적으로 힘든 게 무엇이었을까요? 킹 오브 컵스. 현실적으로 힘든 거는 대화의 주제. 그대로 주위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하고 힘들지 않은 척, 관심이 없는 척, 이렇게 다방면하게 어울렸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감정 기복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내가 잘 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이 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을 끝내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기를 마음속에는 마음 먹었다. 자, 그래서 킹 오브 컵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음, 사실 주위 사람들한테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든 어, 즐겁게 얘기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드라마, 그 악몽과 같았다. 그리고 어, 내 자신의 자존감도 내 스스로 깎아먹었었고 주위에서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 칼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정을 절제해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악몽에 시달렸다. 감정에 절제를 했었지만 사실 나는 그 사람과의 정말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할 수 없다는 상황에 있음으로 인해서 절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악몽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잘 어울리고 얘기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왜? 내가 감정만 조절을 한다라는 것은 음,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상당히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감정을 완강하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음, 이렇게 현실적으로 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끝내고 이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과감하게 행동하고 싶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속마음입니다. 자, 그럼 조언 카드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 과거에 만났던 대상이겠네요. 그러니까 이분 공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감정을 전달받았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지금 회상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회상하지 말고 속마음 있는 그대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라. 4번, 5번 분이 될 수도 있고 4번하고 비슷한 촉이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일단 회상을 하지 말랍니다. 그 회상이 이분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정확한 행동 조언, 상세한 행동 조언은 무엇일까요? 미련, 집착을 버려라. 트라우마를 버려라. 네가 생각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음, 혹은 음, 그래서 봤을 때는 이분은 지금 집착, 미련 이런 걸 트라우마를 버리라는 것 같은데 혹은 돈이 3개를 떴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 돈이 없어서 연애를 못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도 포함이 됩니다. 돈이 적은데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얻을 수 있을지, 수확할 수 있을지. 돈이 참 많았었는데 돈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고 딴 건 신경도 안 썼는데 이것만 신경 쓰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돈도 없는데 연애도 하고 싶고 그때 그런 집착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번 분의 옆에 이 소울메이터 분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존재한다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지만 간절히 원하기만 하고 있고
아니라고 하면 수시로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막아서고 있다. 그러면 주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안정적인 환경이 이미 떴고, 여기 보시면 페이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 더 셉니다. 카드상. 그러면 수시로 5번 분이 떠오르고 수시로 떠오르는 게 매시, 매분, 매초, 그리고 매일 언제든 5번 분의 상대방 분, 소울메이트 분이 움직일 수 있고 다가올 수 있는데 간절히 바라기만 바란다는 겁니다. 그럼 5번 분의 소울메이트, 이분은 5번 분에게 다가올까요? 다가오려고 좀 방법을 찾고 있답니다. 지금 온갖 방법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 깊숙한 곳에 혼자서 이렇게 현자가 되어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 놓고 이제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일단 은둔자라는 것 자체가 돌을 닦는 그 현자의 느낌도 있기 때문에 도 닦는다, 시기를 기다린다 라는 느낌도 있고요. 여기 시기를 기다리는 카드지 않습니까? 시기를 찾고 있다. 많은 인내와 많은 정보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때가 필요해서 그 때를 찾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분은 이 소울메이트 분과 잘 되면 어떻게 되나? 이분과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좋은 쪽으로 지금보다 더 발전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벌이랍니다. 일단 시간이 필요한 관계인 것 같아요. 5번 분이 이렇게 먼저 움직여서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나야 될 시기가 되면 그때 알아서 다가오지, 5번 분이 다가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5번 분도 나름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뭐 지금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둘 다 상황이 안 맞아서 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뭐 하늘이 이어줄 수도 있겠죠. 여기 이 카드, 조언 카드 보면 여사제 카드 나오는데, 여사제는 이분의 촉이 예민하다는 겁니다. 그분 적당한 시기에 이분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촉을 따라서. 5번 분은 이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상상연애.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이분이 좀 망상이라든지 뜬구름을 잡는다, 그다음에 상상연애, 꿈을 쫓는 듯한 그런 느낌? 꿈을 자주 꾼다든지 그런 걸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분은 촉이 좋아서 꿈을 자주 꾼다든지, 아니면 감정이 복잡해 보인다든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겉으로 표현을 하기에는 그냥 꿈을 자주 꾼다, 그렇게 보면 표현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알 수가 없죠. 근데 알아본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감정이 좀 복잡하다, 꿈이 싱숭생숭한 꿈을 많이 꾼다, 뭐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촉이 좋아서 꿈을 자주 꾸는 타입이구나, 그러면 내 소울메이트가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이 된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